우리가 꼬불꼬불한 산의 도로를 차로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경은 세세한 감각 정보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광경이고 너무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감각 입력을 세세하고 선명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안개 속에서 매우 익숙한 길을 갈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전 지식을 더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안개 속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던 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생성 모델이 존재하고 여기서 예측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예측된 감각 입력과 실제 감각 입력의 차이가 예측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 예측 오류는 생성 모델에 다시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예측의 흐름이 감각 입력의 흐름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러나 처음 가는 산길에서는 감각 정보를 더 신뢰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 예측 오류에 대한 신뢰도를 이때는 높여야 됩니다. 즉 입력되는 감각 데이터를 좀 더 강하게 반영해서 생성 모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지금 이 순간에 맞는 제대로 된 예측을 생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까 아주 익숙한 산길에서는 기존 모델의 지식을 더 많이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측 오류에 그다지 신뢰도를 높게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즉 입력되는 감각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동적으로 이미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지식에 더 강하게 의존해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 오류를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를 이제 척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프리시즌, 즉 정밀도라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실제로 오류를 담당하는 뉴런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오류 유닛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유닛에 가중치를 줌으로써 신뢰도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정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물리적 층위에서는 오류 유닛에 가중치를 준다. 혹은 이 개인을 높인다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뢰도를 부여하는 과정 혹은 정밀도를 높이는 과정이 바로 주의, 어텐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에 의해서 오류 유닛의 가중치가 많이 할당이 되면 현재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좀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세상에 대한 더 강한 학습을 의미하게 됩니다. 반대로 익숙한 길에서는 오류 유닛의 가중치가 많이 할당되지 않고 그것은 현재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왜냐하면 아까 안개가 낀 길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감각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보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모델에 의한 예측을 좀 더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PP, Predictive Processing은 감각적 주의에 다음과 같은 역할을 부여한다. 주의는 모델의 예측과 관련하여 높은 정밀도를 갖는 감각 데이터의 선택적 샘플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쏘가 오독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높은 정밀도를 갖는 감각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이 주의의 역할이다. 그리고 주의가 집중되면 어떻게 되죠? Precision Weighting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에 대한 추론된 속성으로서의 High Precision, 높은 정밀도가 있고 그 결과 주의가 집중되어 오류 유닛의 프리시즌 웨이팅, 즉 정밀도가 가중되는 과정을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정밀도가 높은 데이터 혹은 반대로 정밀도가 낮은 데이터라는 그런 것을 판단하는 층위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정밀도가 높은 데이터에 주목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예측 오류의 정밀도 가중을 높이는 또 다른 단계가 존재한다. 이 단계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설명도 있거든요. 주의력이란 유기체가 현재의 과제, 위협 또는 기회와 관련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감각 정보를 제공한다고 추정되는 예측 오류 유닛에 대한 이익을 증가시키는 수단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감각 정보를 제공한다고 추정하는 이 과정이 있고 그에 따라 유닛에 가중치를 주는 과정이 연속해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선후관계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정밀도 관련해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쏘는 일단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능동 추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능동 추론은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볼 때 그 장면의 특성을 통해서 촉발되어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학습된 모델이 있고 그 모델에 따라 안구가 먼저 움직인다고 설명
설명을 합니다. 즉 시각적 장면의 특성이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려고 하는지 학습된 모델에 따라 안구가 먼저 움직이고 그에 따라 시각적 경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측되는 것은 행동에 대한 예측,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지각에 대한 예측입니다. 즉 좁은 공간에서 답답함을 느낀 사람이 저 창문으로 다가가 넓은 광경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죠. 혹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선명한 잡음이 덜 섞인 광경을 보리라는 정밀도에 대한 예측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행동에 따른 지각 변화 자체를 정밀도와 함께 예측하게 된다. 그래서 이 프레딕티브 프로세싱 이론이 행동, 지각, 주의를 사실상 상향식 감각 신호와 하향식 기대를 맥락 및 과제에 따라 결합하는 단일 메커니즘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행동이랑 지각을 엮어서 하나의 함수로 이해하는 방식은 그동안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프레딕티브 프로세싱 이론이 예측을 할 때 주의까지 하나로 묶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예측에 있어서 좀 더 보편적인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PP 진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이 스타니슬라스 드엠만 하더라도 이 병렬적인 모듈들이 베이지 추론을 돌리고 여기에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의가 집중되어서 의식에 등장하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의가 별도의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의가 아예 예측 처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야 하는 과정은 가치평가 부분인데요. 이게 과제와 관련된 정보에 주의가 집중된다던가 혹은 신호의 명료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주의가 집중된다, 이런 판단은 주의와 별개의 모듈로 다루어지는가 혹은 그 개입 시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티브 프로세싱은 주의력 자체가 메커니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감각 데이터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적용하는 생성 모델의 한 차원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메커니즘의 뜻은 별도의 모듈이 아니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별도의 모듈이 아니라 아예 생성 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은 프레딕티브 프로세싱에서 말하는 주의를 통한 정밀도의 조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 관련해서 아닐세스의 내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 나오는 사례를 하나 보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골목의 저편에서 고릴라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의 골목에서 고릴라의 모습을 실제로 볼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이 고릴라가 존재한다는 이 가설에 대한 사전 예측은 확률이 굉장히 낮을 것입니다. 이것은 X축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확률은 굉장히 낮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X축에서 낮은 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확률은 낮게 계산되고 대신에 곡선이 가운데로 몰려있고 또 곡선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밀도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릴라 가설에 대한 사전 확률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고릴라를 볼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나는 그 판단을 굉장히 신뢰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곡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입력되는 감각 입력은 가능도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고릴라가 저기에 있다면 고릴라에 관련된 감각 데이터를 얻을 확률을 의미하고 이것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것의 정밀도는 높지 않습니다. 이 확률을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쪽에 실제 고릴라가 보인다면 예측과 실제 들어오는 감각 데이터의 괴리가 엄청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 오류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눈을 찡그리며 응시해본 결과 진짜 고릴라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측 오류에 대한 정밀도는 어마무시하게 치솟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설이 수정되어서 저것은 고릴라다라는 예측이 강력하게 작동해서 데이터와 일치하게 되고 이 순간 고릴라에 대한 지각 경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입력 센서가 망가졌거나 예를 들어서 눈이 나쁜 사람인데 안경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감각 입력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 사전 확률이 너무 강하게 투사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컨대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저기 보이는 것이 고릴라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점점 더 그 형상을 향해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즉 받아들이는 데이터에 문제가 있거나 생성 모델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경우, 즉 이 센서가 망가진 경우 시스템 내적으로 예측 오류가 강하게 발생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지만 대신에 실제 세계의 원인에는
완전히 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생존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 후자의 경우 정신적으로 망가져서 이 사전 확률이 너무 강하게 투자되는 사람, 망상이나 환각을 많이 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예측 오류에 대한 정밀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즉 학습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릴라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얻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 처리, 예측 코딩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책들에서 이 이론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 책을 읽으면서 해결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